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이제 3주차 2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 시대에 일어나는 혁명이고 대부분 이걸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좀 파악한 다음에 그 뭐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설명보다는 실제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그와 같이 이제 그 우리가 사는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은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생산된 이런 물건들이랄지 이런 데도 인간과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랄지 뭐 이런 모든 데에서 물건을 파악한다거나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마트도 이제 상당히 가서 이제 그 물건을 집어서 그걸 갖고 와서 바코드로 그와 같이 탁 체킹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연결돼 있다고 얘기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설비뿐만 아니라 인간이 연결되는 건 이제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은 너무 이제 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것의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제 이러는 것들을 실감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코로나 사회에 이제 여러분 그 자영업에 그뭘 사러 가도 거기에 왔다는 것들을 다 이름을 써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시대는 사물 인터넷 혁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어떤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반 얘기해 보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방식을 도입해서 이제 설명해낼 수 있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서로 얘기했네. 말 타는 말입니다. 말들이 얘기했는데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을 때 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도구랄지 이런데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타나는데도 우리는 뭐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뭐 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차가 발달해도 우리가 이제 그 세부적인 아주 조그만 도로랄지 이런 데 연결할 때는 다 마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오. 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경마장에서 뛰는 것과 그 다음에 별로 이제 그와 같이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실제 우리가 그런 방식 속에서 이동이랄지 자동차가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하면서 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의 숫자도 죽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말들도 아주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말들이 하는 일이 없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아무리 그래도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래도 인간이 아직도 할 일이 있고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본질을 뜯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 구조로 자꾸만 가고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거 비대면 강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강의도 앞으로 강의 잘하시는 교수 한 분만 있으면 되고 여러 교수님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 이제 우리가 뭐 설민석처럼 뭐 예를 들면 그 잘하는 강사 한 명이 전 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이 강의를 하게 되면 뭐 이해도 빠르고 효과적이고 그렇게 된다는 구조를 갖다고 같이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AI입니다. AI는 인공지능인데 이게 뭐 어떠냐 이러는데 지금 상당 부분에서 효과적인 그와 같은 학습법을 통해 가지고 AI를 교육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AI가 슬기롭게 그걸 갖다 받아들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적응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놀라운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둑이고 바둑을 인간이 이제 이길 수 없게 됐습니다. AI를 우습게 알았는데 그걸 갖다 능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시행하는 그 퀴즈 대회에서도 AI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AI가 이겼습니다. 인간을. 따라서 인간은 이제 아무리 그와 같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의 사회가 됐고 이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고 핵심적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왜 이렇게 발달하냐? 그냥 융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서로가 융합시켜 가지고 그러는 것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런 방식을 시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로봇 공학이 생겨나가지고 전쟁도 이제 그 예를 들면 로봇에 의해서 전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놀라운 거는 적층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3D 이제 그 프린팅입니다. 그냥 이게 뭐 어떠느냐 이러는데 이걸로 집도 짓고 항공기 부품이랄지 이러는 것들을 다 그와 같이 가공해서 입력시키면 그걸 갖다 생산해내는 이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 특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지금은 그런데 이게 더 발전되면 이게 현실인지 가상공간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생명공학 이 부분에서는 인간이 이제 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점점 더 발전하면 인간은 이제 죽지 않는 인간이 등장하게 될 거고 이 부분이 인간들을 갖다가 없애고 새로운 인간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인간과 로봇이 결합된 그런 인간 형태가 앞으로는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갈 거다. 이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소재 개발은 방탄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면 섬인데 쇠보다도 강력해서 그 탄력성을 유지해 가지고 그 같은 것들을 개발해낸다거나 신경 기술은 그 뇌과학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우리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래서 알츠하이머랄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인간은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을 융합시키는 이와 같은 게 4차 산업혁명 구조고 이 부분이 이제 네 가지로 성공되는데 여기 중에 이제 그 하랄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앞으로는 잘 살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두 번째 생명공학에 관한 DNA랄지 이런 것들에 가서 연구하는 그런 직업들이 살아남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생명공학 DNA 이 두 부분이 앞으로는 사회를 갖다 같이 결정짓는 그러니까 앞으로 직업이 창출되고 그 부분이 돈을 벌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은 것들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제 이거 프랑크푸르트인데 그러니까 도시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도시화는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연결된 그런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TV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해서 모든 인간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이렇게 걸어가면 뭐 하루에 몇 번, 80 몇 번 이렇게 찍힌다. 뭐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가기가 찍힌다는데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찍혀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운 건 이렇게 이제 그 카페 같은 데다가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간다거나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다닌다거나 밤에 늦게 이렇게 다닐 수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이래서 그 왜 그러느냐? 물론 이제 선진화된 많이 이제 고도로 지식을 이제 그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식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화된 그런 시민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실제로 그 어떤 학자는 그 부분이 CCTV가 많아서 그렇다. 그냥 가져가면 바로 걸리니까 안 가져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저도 웃었는데 지금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이제 관한 건데 이게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오는데 픽서베이라는 데서 가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서 이걸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거 왜 못 가져오는 거 아니? 그거 쓰면 뭐 저작권법 이런 것들이 위반된다고 하는데 그 교육용이라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 건데 근데 이 자율주행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자율주행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 이제 도덕성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옆에 이제 그 80먹은 이제 노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는 오른쪽에 이제 80먹은 노인과 왼쪽에는 이제 10살 된 어린아이가 있을 때 이 자율주행을 가던 차가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 두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이걸 노인을 치울 것인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그와 같이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의 가장 문제점이고 이런 도덕적인 그와 같은 도덕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제 인간이면 이제 그때 이제 판단을 재빠르게 내리겠죠. 근데
이 자율주행에서는 그런 거는 정말 그와 같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랗게 그와 같이 자율주행을 제가 그 가르치면서 그 제일 놀라웠던 건 요즘에 미국에서 연구하는데 사막 위에다가 그 선글라스를 이렇게 눈에다가 가려서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그걸 측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막이랄지 이런 것은 인간의 눈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게 그렇게 작동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가 튀어나오면 바로 인간보다 훨씬 빨리 알아차려서 가로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왜 필요한 거니?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 인간이 눈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이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파악할 때 사마귀가 어떻게 그런 걸 이해 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연구해서 그 부분을 AI를 시켜서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니 조만간에 자율주행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혁신적인 그런 걸로 갈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핵심적인 얘기를 해보면 초연결성을 갖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 그 잘 알다시피 BTS랄지 그 다음에 불핑 이게 이제 외국까지 가고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그런 것들을 동시에 보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와 같은 사회로 우리가 이제 진입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초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는 웹을 만든다거나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돈을 버는 수단을 강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러는 것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차익을 남긴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이고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사회로 지금 우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초지능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기존 생각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지적 능력, 그러니까 IQ가 높으냐, 뭐 지식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훨씬 더 개인이 뛰어나면 그 뛰어나지 못한 것과 많은 그 차이를 보이면서 그게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지금까지 이해돼 왔는데 지금의 이해 방식은 이제 잘 달라져서 초지능화라는 건 이제 그 AI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고 가장 놀라운 건 집단지성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식을 그와 같이 공유하게 되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그와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4차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으로 그와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지적 능력,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돈 버는 방식이랄지 모든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초연결성은 공간의 확대를 얘기하는 거고 초지능화는 지적 능력을 갖다가 다른 의견과 의사소통 구조에서 많은 지적 지식을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 그와 같이 이제 제일 핵심적이고 그러는 것들의 핵심은 사물과 그 다음에 인간이 연결되는 사회. 여기 사회에서 이제 그 돈을 이제 그 어떻게 벌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그 대응 자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실제로는 그 본질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창출하고 자기 삶을 안락하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해놓으셔야 된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되면 다중인격적인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모르는 사회로 그와 같이 진입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고 하나의 인격체,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와 같은 성품, 그다음에 인성 뭐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거 왜 그러느냐? 영상과 모든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 사람의 심층적, 내적인 거 모든 것들이 자꾸만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사회는 상당 부분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인간이란 이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 폭을 이제는 이런 것과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실제로 이제 이 방식에 따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시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돈 버는 방식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요즘에는 돈을 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돈 버는 방식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돈 버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더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를 창출해내고 그걸 투자를 해서 유지시키고 그래서 좀 더 그와 같은 나은 삶을 만들어 갈 것인지 이제 그것과 이제 맞닿아 있다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쭉 설명했듯이 이제 이러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쭉 얘기했는데 그거 중에 초연결과 빅데이터 뭐 이러는 것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빅데이터 부분을 갖고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거는 즉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백화점 예를 들어 봅시다. 백화점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는데 어떤 형태의 물건을 사고 어떤 종류의 물건을 사는지 그걸 갖다 잘 이해하고 그걸 데이터화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뭘 살 건가를 파악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인지 그러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광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직접 이와 같은 것들 메일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안내를 하면 그게 효율적인 광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되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음식점에 오는 손님도 다 데이터화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그 손님은 주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되면 그 음식을 갖다 사오는 저장하고 사오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까지 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엄청난 그와 같은 그 파급력을 갖고 올 겁니다. 여기 중에 인공지능에 관한 설명은 우리가 그 하랄이라는 그 학자의 말대로 얘기해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정보산업사에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조금만 얘기해 보면 기존의 그런 사람들은 지식을 갖다 누구로부터 얻었느냐? 그건 오랫동안 살아서 경험이 쌓였던 노인들 층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면 왜 열이 나는지 전화를 해서 자기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열이 난다. 그러면 인터넷을 찾아보면 거기에 왜 열이 나는지 그렇게 다 그 방식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대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 세대에 대한 지적 능력보다는 인터넷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인공지능한테 그럼 오늘 날씨는 어떻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물건을 어떤 거 사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한테 물어가지고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고 진흥화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의지하고 효율적이고 믿을 만한 것들은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인공지능이다. 이런 인식으로 그와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이제 돈 버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돈 버는 방식에서도 폐지되거나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에 우리나라 사회를 좀 갖고 얘기해 보면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1953년에 67달러 이게 이제 국민 총소득 추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국민 GDP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서 1913년, 16년 이 정도 되니까 3만 1,349달러 이렇게 이제 됐다는 겁니다.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68배가 증가했고 한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정말로 쓰러져 가던 그 전쟁이 끝난 폐허 속에서 이런 대단한 기적을 갖다 이뤄내는 건 한국 민족의 그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전 재산과 모든 걸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던 것들이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교육에 대해서 인간을 같이 양성하는 이런 방식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 총소득의 추인데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 상당 부분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아비투스라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렇게 2001년에 보면 여기 테크니컬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그와 같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아들 이렇게 하는 건 제조업이랄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이 테크닉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벌었던 기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에 들어와서도 애플이라는 그 기업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와 같이 제조업이랄지 그 다음에 뭐 2차 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2017년에 오니까 애플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걸로 다 바뀌어가지고 테크닉이 기초가 된 사회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게 전체 패러다임과 구조 틀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고 이 방식에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걷게 될 거고 이런 방식에 여러분들은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 버는 방식이 여기에 이제 그와 같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싫어도 자기도 받아들이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의 사회로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는 건 기존에는 만만디라고 그래가지고 느림의 철학을 갖고 천천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돼 왔기 때문에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에서부터 약 1900년까지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그런데 1900년에 들어서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수함수로 변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하루가 지나면 어떤 방식에서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저 이제 핸드폰 쓰는데 매번 새로운 기술들이 그와 같이 해서 매번 새롭게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중에 이제 생명기술 이 부분이 상당 부분 4차 산업혁명에서도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요즘에 유전자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일본의 사례를 들면 이 달걀 하나가 1억이 넘나 6천만 원이니까 한 개당 그게 무슨 달걀이냐 그게 이제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갖다가 같이 해서 닭을 길러가지고 그 닭이 알을 낳는데 그 알 달걀 한 개가 1억이 넘는 이게 바로 생명공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활발하게 변화되고 있고 2002년에 형광돼지라는 걸 만들어서 형광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한 게 2002년에 성공적으로 그같이 했는데 이게 이제 인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제 이 혈관이랄지 이런 데다가 형광물질을 넣으면 저렇게 우통을 벗으면 형광물질이 발산돼 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뭐 클럽에 가서 부킹의 왕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다 저렇게 몸에서 빛이 나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 거 아니 여기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인간을 갖다가 이제 편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기술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아이가 IQ가 150 이상 이렇게 되고 탈모 방지를 DNA에서 조작해가지고 그걸 잘라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걸리지 않도록 미리 다 할 수 있고 시력이 2.0이 돼가지고 이게 변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절대 음각이 있어가지고 음악도 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리에는 그 유전자를 해서 단거리 주자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을 편집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인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인간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이 이제 요즘에 발달했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게 중국의 이제 유전자 학자인데 그 요즘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법으로 금지됐는데 이걸 심천과학기술대에 있는 이 교수가 연구해가지고 쌍둥이한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적응시켜서 유전자를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그 인큐베터에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생산하는 아이들이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물론 이 이제 어린아이가 무슨 유전적으로 무슨 병이 있어서 그 질병을 제거하기 위했는데 DNA에 들어가 가지고 편집을 해서 약간 수정을 가했는데 이건 유전자 약간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DNA 했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요즘엔 이거 $100도 안 드는 그런 방식으로 유전자 가입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기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술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지금 애 낳는데 그 애한테 이걸 다 해서 유전자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아이를 다 생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게 생명과학 기술의 지금의 그와 같은 등장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뇌 활동을 알아내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그와 같이 하는 방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제일 주목되는 건 데이터 분배의 공정성인데 이거 이것과 생명 연장. 그럼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죽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공정성이 중요하게 됐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해 갖고 와봤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 보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That I want to mention to you is our fairness study. And so this became a very famous study, and there's now many more because after we did this about 10 years ago, it became very well known. And we did that originally with the chimpanzees. I'm going to show you the first experiment that we did. It has done with dogs, and with birds, and with chimpanzees. The Sarah Russell started out with the chimpanzees. So what we did is we put two chimpanzees side by side, and these animals they live in a group, they know each other, they go out and go to the testing. And it's a very simple task that they need to do. And if you give most of them cucumber for the task, the two monkeys side by side, they're perfectly willing to put this 25 grams in a room. So cucumber, even though it's really only water in that thing, the cucumber is perfectly fine for them. And if you give the barley grapes, the food references are quite pushing on these cards and exactly the prices in the store. And so if you give them grapes, it's a far better food than you create inequity between them. So that's the experiment. And recently we videotaped these two monkeys who never done the test in the scene when they ate grapes. One on the left, two on the right. The one on the left is the one who gives cucumber, and on the right is the one who gets grapes. The one who gets cucumber knows that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perfectly fine. The first piece eats. And she sees the other one very super. So she gives her lobsters, that's the task. You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to give her lobsters. That's what she does. And she gets the grape. It's easy. The other one sees that. She gives her lobsters. The other one gets the cucumber. She tests the lobsters. She gets them back. She gets the cucumber. So this is basically the Wall Street protest that you see here.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차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